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파트 만장장구 3편을 강의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맹자가 순에 대해서 이제 인간으로서 최고의 인간이다. 완성된 인격자를 이제 설명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통해 가지고서 글만 그대로 해석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록의 내용을 맹자가 인용을 해서 말한 것인데,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냐라고 할 때는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수는 나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요순을 신격화시킨 것. 공자도 그랬고, 맹자는 그것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 그리고 그 뒤로 중국 역사에서도 요순우는 불가침의 성역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 군림했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로부터 정권을 순탄하게 선양받아서 계승받았느냐? 이것은 현실로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정권이 교체될 때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세자한테도 권력이 넘어갈 때는 항상 나라가 위급해요. 그리고 국가 자체가 하나의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형성이 될 때는 그 과정 중에서 30년 동안은 거의 피비린 나는 어떠한 그 살육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가 싫던 좋던지 그걸 부정하던지 간에 그것은 따르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조선이 예를 들어서 그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킨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뒤에 수습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성계도 머리가 골치 아픈 거죠. 정도전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그냥 그 개국으로 넘어왔지만, 정몽주라든가 포색, 그 포은 정몽주 선생, 그 야은, 길재 선생, 또는 그 목은 그 이색 같은 분들, 다 고려를 위해서 충전했던 분들이잖아요. 다 누가 죽였습니까, 결국은. 이방원이 그 정몽주도 때려 죽이고, 그리고 권력이 안정이 됐습니까? 그 세종대왕에 와서 비로소 한 시대가 지나야 해서 가까스로 국가가 진정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소위 말해서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우리를 최소한도 신탁통치 5년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쪽만,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국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온전했습니까? 남쪽은 남쪽대로 혼란하고, 북쪽은 북쪽대로 계속 숙청해 나가죠. 6.25라고 겪기 전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정권이 형성되고 새로운 권력 집단이 안정이 되기까지는 그와 같은 혼란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 바뀌었을 때는 순조롭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순조롭지가 못했어요. 아버지 신하들 다 내쫓고, 봐가면서 계속 내쫓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맹자가 순임금을 굉장히 극도로 예를 들어서 찬미하고 높이 했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은 글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현실을 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글들을 젊었을 때는 좋아했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장이 묻기를, 이거는 옛날서부터 내려온 말이에요. 그걸 물은 거예요. 의심내니까. 순임금이 밭을 갈 때, 요때는 임금이 되기 전 시골에 촌뜨기였죠. 밭을 농사 지으셨을 때 민천 하늘에 울부짖었다라고 하는데, 왜 울부짖으셨습니까? 맹자가 그랬다. 그것은 원망하고 사모한 것이다.
그 맹자가 순임금의 마음을 알았어요. 옛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성인은 성인의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맹자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판단을 내리죠? 이것은 성인의 마음으로서 헤아린 거예요. 그것은 원망하고 사모한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왜 순임금은 하늘에 대고 울부짖었을까요? 순임금의 아버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뒤에 가면 나오죠. 순임금이 밭에 가셔서 그것은 역산에서 밭을 갈 때다. 인복 미나를 요거는 덧풀부로 읽어도 됩니다. 덧풀복으로 해도 되고 인이 미나를 이것도 잘못한 것 같다 제가. 인이 그 하를 땅을 그죠? 이렇게 뒤덮는 거. 그리고 요건 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여기서 봐서 민천이니까 같은 뜻인가? 민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이 미나를 덮는 것을 민천이라고 한다. 호흡 민천은 하늘에 부르고 울부짖는 거다. 일이 웃어 대우모에 보인다. 요게 이제 서전에 서죠. 원문은 뭐냐면 자기가 그 아버지한테서 친함을 얻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부모를 사모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처신을 원망하는 거죠. 이것은 부모를 원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처지를 원망한 거죠. 만장이 말하기를 부모가 사랑하거든 즐거워해서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부모의 마음을 잊지 말고 부모가 설령 미워할지라도 노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가 아니라 요것도 이제 그 주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일 팽겨치고 그냥 아버지가 나 싫어하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자기 일을 또 열심히 하면서 부모를 열심히 섬기는 걸 말해요. 부모를 열심히 섬기는 거. 그런즉 순이 원망한 것입니까? 말 장식이 공명고라는 사람한테 물어갈 순임금이 역산에서 발을 가스러 가는 것은 내가 이미 그와 같은 사실, 그와 같은 내용을 모두 다 들었지만 호우부 민천과 부모는 제가 잘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장식이라는 사람이 공명고한테. 그러니까 공명고가 가로되 이것은 비소지 아니라 이것은 앞서서도 이와 같은 게 있었죠. 이것은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너는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너의 수준으로서 아직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야, 너 그런 문제는 네가 알 수가 없어. 넌 몰라도 돼. 이러면 그거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죠. 야, 이 문제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직 네 위치에서 네 학문의 능력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공명고는 이게 이제 문제의 글입니다. 효자의 마음이 여러분 요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공명고는 효자의 마음이 요게 이자가 있고 이렇게 위자가 있으면 A로서 B로 삼다. 제가 항상 그랬죠. 효자의 마음이 이게 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발음이 괄. 맹자에 보면 반절음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괄자를 읽어야 된다. 걱정 없다. 무관심. 이와 같이 무관심하지 아니함는다. 효자의 마음은 이와 같이 그냥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걱정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를 보면은 내가 힘을 다해서 밭을 경작해서 한 가지로 오로지 자식의 직분을 할 따름이다. 나는 밭을 열심히 가서 자식의 직분으로서 할 따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죄가 유죄
어떠한 죄가 아이고 죄자 잘못했네. 죄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구나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요일 날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순임금이 자 나는 밭을 내 힘껏 열심히 갈아서 오로지 내 자식의 직분으로서 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나도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 베끼는 거죠. 유튜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이 해석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검색하다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것을 맨 나중에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공명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효자의 마음으로서 자 효자가 마음에 나는 열심히 밭을 갈고 자식의 직분을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걱정 없이 무심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 나는 말이야 열심히 사느라고 살고 자식의 직분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틈만 나면 나를 죽이려 하고 못 살게 굴고 하고 이복 동생 놈은 나를 그냥 그 놈도 그냥 해치려고 만드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꼴을 당하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은 요게 바로 있어요. 이와 같이 무심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했어요. 효자의 마음이. 저는 이렇게 이 해석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것을 나는 내 책임을 다할 뿐이다. 자식의 책임을 다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도대체 나한테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석할 수도 있고 도대체 주자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한테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저는 주자 해석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 장식은 공명고의 제자요. 공명고는 증자의 제자다. 우부모는 서에 나오는 서전이에요. 서전에 나오는 글이다. 부모를 부르면서 우는 것이다. 괄은 근심이 없는 모양. 효자의 마음으로서 이와 같이 근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도대체 이와 같은 게 뭐죠? 이와 같은 모습이 여기서 이와 같이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자가 한 말을 잘못 우리가 보면은 오해 소지가 있어요. 해석이 달라요. 어와 하재는 나에게 어쩌란 말이라는 자체가 나한테 어떠한 죄가 있음을 알 수 모르는 것 그것을 자책하는 거야. 혹시 내가 모르는 내 잘못이 있지 않을까라고 자책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것. 이것은 부모를 원망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주자는 그렇게 해서 저는 주자의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양시가로되 맹자가 깊이 순의 마음을 알지 아니하면 능히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다. 수는 오직 불순의 부모를 두려워했다. 이건 앞에 본문에 나오는 얘기죠. 수는 항상 부모한테 자기가 순종치 못한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일찍이 스스로 자기가 효도를 다했다고 여기지 아니했다. 만약에 스스로 나는 효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주자의 해석대로 보면은 순임금은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순임금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것은 부모를 원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보통 그러죠. 예. 나한테 무슨 또 허물이 내가 모르는 허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책한 거죠. 근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처럼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어. 근데 부모가 나한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도 어쩌란 말이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해석의 차이니까 주자가 말한 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항상 의심을 느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자처럼 얘기했나 딱 한 사람이 저처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걸 떠나가지고서 어떤 게 맞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가 그 요예요. 요임금이 자기 아들 9 남자와 2 딸로서 그리고 또 백관과 우용 창능을 갖추어서 사수너 견묘지 중 하시니 이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참 이거 순 같은데요. 참나. 견묘 가운데 밭두덩 가운데에서 순을 이때 임금이 아니죠. 순을 섬기게 하니 천하의 선비가 다 순한테 돌아가거늘 순이 요임금이 장차 천하를 들어서 그에게 순한테 넘겨줬다. 이러기 때문에 불순의 부모라. 부모한테 순종치 못한 까닭이다. 마치 궁인이 이렇게 궁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 거지들은 집이 없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그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임금이 순을 위해서 자식 9명과 딸 둘을 시집 보내고 9명을 순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많은 재산들을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여기서 이제 끝나고 불순하고 나는 순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한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궁색한 사람이 돌아갈 것이 없는 것처럼 돼요.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데 이쁜 마누라 2 얻고 몸종 밑에 부르시는 9명의 요임금의 자식들을 거느리고 백관과 창놈을 이렇게 하면서도 마치 부족한 거. 거지가 돌아갈 것이 없대. 궁색한 사람이 돌아갈 것 같이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왜? 불순의 부모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여러분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9명의 남자 자식과 딸 2을 시집을 보낸 게 이게 맞느냐 이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 거죠. 맹자는. 이런 글을 수천 년 동안 소위 말해서 맹자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문헌, 소위 말해서 사이드에서 나온 전국시대 때에 나오는 글을 봐서는 이게 아니죠. 요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가? 순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는 거죠. 저더러 너무 옆길로 나쁘게 비틀어서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없으니까. 서전에도 보면은 서전에도 일부 나오고 요가 죽고 나서 순임금이 천자가 되었을 때 순임금이 엄청난 숙청을 가해요. 많은 집안들을 내쫓아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또 유가들, 성약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요임금 때는 숨지기고 있다가 순임금이 등극하고 나서 반란을 꾀했다. 원래 그놈들은 소인이었는데 요임금이 죽자마자 나타났다. 본색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권력 다툼이죠. 권력 다툼이. 저기에도 춘추자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문헌들, 비공식적이라고 하는 주간과 다른 주간에서 전국시대에 나온 주간에서는 순이
묘를 유폐시켰다, 감금했다 이런 게 나와요. 찬탈했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누가 옳은지는 모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무리가 따른다는 거. 여기서 쟤는 요다 사기에 이르기를 두 딸을 시집 보냈다. 그래서 관기내하고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요가 테스트한 거예요. 순을. 그 집안을 어떻게 잘 다스리나 보고 자기 9 아들을 섬기게 해서 그 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이거 유명한 얘기. 이거 주역에서도 나옵니다. 관기내하고. 그러니까 주석에 나와요. 주석에. 그러니까 순임금을 여기다가 정말로 신성시한 거죠. 신격한 거죠. 다 잘 처리했다. 순임금은 다 잘 처리했다. 내도 잘 처리하고 외도 잘 처리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날조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가로되 1년에 순이 거하는 바 1년 거하는 바에 무리가 이루어지고 1년이 돼서 읍이 이루어지고 그냥 막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3년이 되니까 도시를 형성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하의 선비들이 그에게 돌아간 것이다. 선은 서로 보는 것이다. 천지는 옮겨서 주는 것이다. 마치 궁이 가난한 사람이 돌아갈 바 없다는 것은 원모함이 아주 간절한 심한 것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비현실적인 얘기가 우리 조선시대의 그 사대부들, 지식인들의 머리를 지배했던 겁니다. 저처럼 만약에 생각도 꿈에도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은 말을 발설하는 순간 목이 잘리고 죽는 거죠. 천하의 선비가 즐거워한 것은 사람이 바라는 바죠. 그러니까 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천하의 선비들이 다 순을 따랐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든지 바라는 거죠. 인기가 요즘은 짱인데요. 그런데도 좋게 근심을 풀지 못했다. 무슨 근심?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 호색은 여성을 좋아하는 거. 두 여자 누구나 다 바라는 거죠. 제 두 딸을 아내로 삼때 좋게 써 근심을 풀지 못했다. 부는 사람이 좋아하는 바인데 부로서 천하를 둘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근심을 풀지 못했다. 귀하죠. 사람이 바라고 오는데 천자가 될 정도로 귀했잖아요. 그런데도 좋게 근심을 풀지 못했다. 사람이 좋아하고 대중이 좋아하고 여색을 좋아하는 것과 부귀에 좋게 근심을 풀지 못하고 오직 부모한테 순종해야지만이 근심을 풀 수가 있었다. 얼마나 진짜 왜곡하고 그 순임금을 인륜의 지극함으로 묘사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유가들이 욕먹는 거예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맹자가 순의 마음이 이와 같다 미루어서 이것도 맹자가 순을 본 적이 없죠.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순임금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왜? 성인은 성인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문의 뜻을 해석한 거다. 극천하지요. 천하의 욕을 어떠한 욕은 나쁜 게 아니었죠. 천하의 욕심, 욕망 이것을 다 할지라도 좋게 근심을 풀지 못했다. 오직 부모한테 순종해야만이 가히 근심을 풀었다. 맹자가 진실로 순의 마음을 알진저. 이거 강조예요. 강조지사. 맹자가 정말로 순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소설이죠. 전 욕먹더라도 여러분 할 소리 하겠습니다. 소설이에요, 여러분. 소설이에요. 사람이 어려서는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장가가기 전에는 부모를 좋아하죠. 그런데 사춘기 될 즈음 돼서 이성을 눈에 뜨면은 이성을 알게 되면은 젊고 이쁜 여성을 좋아하고 처자를 두어서는 부인을 처자를 좋아하고 선비가 벼슬을 해서는 임금을 사모하고 임금한테 그 자기 마음을
임금한테 자기 뜻을 얻지 못하면은 속에서 열불이 터지는 거죠. 예, 속에서 열불이 나니 그러나 대효는 종신토록 부모를 사랑하나니 50에 돼서도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대순한테 봤다. 예. 그러니까 오로지 효도. 뭐 효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예. 조선시대는 소위 말해서 효와 충으로서 사람을 얽어맨 거니까 효도가 나쁘다고 그러면 전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 아니 결혼했으면은 현대 관점에서 처자식보다도 부모가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글처럼 중국 사람들도 살지 않았다는 것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글은 환타적인 소설이에요. 현실 여러분 중국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물질욕에 강합니까? 예.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 사람은 물질욕에 강해요. 예.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명분을 더 따져요. 중국 사람은 현실적으로 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중국이 공산화됐다는 건 미스테리다. 더 미스테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국가로서 발전해 나간 것도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우리 정서에,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가 맞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습성이 명분 좋아하고. 예.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서 중국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경도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물질욕에 강한 민족이에요,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화되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따라서 따라간다. 그 사물에 따라. 오직 성인은 능히 그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애는 그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다. 초서 전국책에 그 유애가 이 뜻이 이와 같다. 유애라는 뜻이 있는데 소와 같다. 이런 것도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그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불득이라고 해서 실이다. 예. 우리가 쓰죠. 예. 열중은 조급하고 심렬한 것이다. 50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 섭정했던 때의 50을 말하는 거다. 50이 모면 그 종신토록 사모한 것을 가히 알 수가 있다. 이 장은 말하자면 순이 중인의 일반 사람들의 욕구를 얻은 것으로서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중에 그리고 또 오직 부모의 마음에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의 근심으로 삼았으니 성인의 진성이 아니면 그 누가 능하겠는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의 경우 순이 요를 유폐시키고 순의 자식들을 전부 다 내몰고 죽였다면 맹자의 이와 같은 논리, 소위 말해서 성리학자들의 이와 같은 논리가 정당할까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을 미화시킨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 상고주의, 예를 들어서 그 사망오제에 대한 그 상고주의, 완벽한 인간으로서 만들어 놓은 날조된 역사죠. 예. 결정적으로 공자에도 그런 흔적이 있고 맹자에도 좀 심해지고 사마천 사기는 완전히 그냥 중국 고대 역사에 대해서 전부 다 날조해 놓은 거죠. 예.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계속 남의 나라 영토를 빼앗으려고 그러고 역사를 빼앗고 문화도 빼앗고 그러잖아요. 그 조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같은 지역도 조금 인구도 적은데 중국화 돼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결혼 정책으로 하면은요 한 100년, 100년만 지나가면은 전부 다 한글을 쓸 필요가 없고 전부 다 중국만 써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도 중국은 남의 땅을 뺏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문화도 뺏으려고 동북공정, 뭐 동서공정, 동남공정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나라 역사, 저것도 우리나라 역사. 다 뺐잖아요, 지금. 자,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에 요순우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세요. 예. 제가 그 사람들 뭐 강의도 들어본 것도 맞지만 그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부 다.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가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도 많지만 전문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유튜브는 앞으로 상당히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또 저 같은 사람도 한 자리 얻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개인의 어떤 생각을 비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늙어서 나이도 먹고 뭐 치매 예방도 되고 공부도 되고 저도 그리고 저도 한번